자, 일단 여러분들 힘이란 것은 영어로 뭘까요? force, 그죠? 파워 아니야. force인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F랑 또는 스몰 f 요렇게 기호로 나타내요. 자, 이 힘이라는 게 이 단원의 다 핵심이야. 힘. 힘의 정의가 뭐냐 이거야. 힘이란 것은 물체에 힘을 주면 물체가 부서지기도 하고 또는 정지한 물체라면 힘을 주면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움직이고 있으면 정지시킬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물체가 부서지는 거는 여기서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 고등학생 수준을 넘어가 버려요. 그거는 곧 대학생들이 뭐 여러분 굳이 대학교 가서 물리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힘이란 것은 여러분들은 딱 그것만 하면 돼요. 아, 어떤 물체를 속력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또는 뭘까요?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갈 때 수직으로 날 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방향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어떤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만 여기 첫 단원하고 관련이 있어 그래. 자, 어떤 물체예요? 요렇게 힘을 주고 요렇게 힘을 줬어요. 자, 이 힘의 단위는 자, 과학자 뉴턴의 이름을 땄어. 뉴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10뉴턴의 힘을 주고 이쪽으로 5뉴턴의 힘을 주면 이 물체는 간략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5뉴턴이 할 수 있죠. 그죠? 네. 요 힘을 무슨 힘이라고 그랬다? 너 알잖아. 그렇죠. 알짜힘. 원래는 합력이거든요. 합력. 힘을 합쳤다는 뜻이야. 그걸 우리는 알짜 힘이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단원하고 한 서너 단원 갈 동안 힘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힘을 볼 때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오로지 알짜 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어떤 물체가 막 위로 당기기도 하고 그 물체는 중력이 아래쪽으로 당하는데 했을 때 이 힘을 주는 힘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힘을 다 고려해서 딱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요 알짜 힘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요 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 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야? 한 물체에 어떤 여러 가지 힘이 있을 때 하나로 나타내는 힘. 무조건 알짜 힘. 요거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여러분들 문제 푸는 핵심이야. 이거 개념을 이해하는. 그 다음에 어떤 물체예요. 자, 여기를 뭐라 그러게? 이거 우리 힘의 3요소라 하는데 이거 여러분 책에 다 있으니까 쓰지는 마세요. 쓰지 마세요. 좀 이따가 문제 풀이나 할 때는 같이 보지. 뭐냐면 요거를 우리는 작용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화살표가 힘의 방향. 그 다음에 요 길이가 힘의 크기. 그래서 힘의 3요소는 이렇게 나타내요. 작용점, 방향, 크기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건 중학교 내용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단원하고 뭔 관계 있느냐? 이 작용, 야야야, 어디 갔어? 이 작용점에 따라 가지고 물체의 운동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밉니다. 자, 이 가운데로 주고 앞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럼 이 작용점이 여기다 지금. 그런데 작용점을요 여기다 주고 이거 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넘어지는데요? 이거는 무게중심이 너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에 하나 좀 크다. 그럼 네가 말한 대로 위를 주면 분명히 이렇게 주면 앞으로 갔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작용점을 여기다 줬더니 넘어지는 거예요. 작용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힘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속력이 빨라질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뭐다? 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요거라. 요거. 우리 지금 첫 번째 배우는 게 이거야. 이거. 요게 축인데 내가 힘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이러면 지금 안 빠지죠? 근데
요거에 팔에 수직으로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돌아가요. 바로 힘을 주는 방향을 팔의 길이에 수직으로 힘을 주면 물체가 뭐 빨라지거나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뭐야? 회전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뭘 한다고요? 돌림 힘이라고. 그 돌림 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세요. 아, 힘은 무조건 알자해봐. 오케이. 그리고 작용점에 따라서 뭐야? 물체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거. 그래서 이제 돌림힘 갑니다. 자, 돌림힘의 정의. 돌림힘이란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돌림힘이라 하고, 그 값은 공식 첫 번째가 나왔네요. 요게 어떻게 읽느냐면 뭐라고 했어요? 타우로 했어요. 타우. 그리스 문자야. 알파, 베타, 감마 있잖아. 그리스 문자. 거기에서 나오는 타우. 타우야, 타우. 오케이? 영어로 비교하면 T 주면 되겠네. 그 타우인데 요거 잘 써야 돼요. 요렇게 써요. 타우. 타우는 R 곱하기 F. R이 뭐냐? 회전 축으로부터의 팔의 길이를 R. 그리고 수직으로 작용한 힘을 F. 그래서 돌림힘의 정의는 R 곱하기 F. 그래요. R 곱하기 F고, 자, 단위는 요겁니다. 요게 힘의 단위고요. 요게 거리의 단위. 그래서 뉴턴 미터가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요 귀퉁이 내용인데, 여러분 혹시 중학교에 배웠죠? 워크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아니, 뭐 지금 할 필요 없고. 이거 배운 적 있죠? 근데 여러분, 일의 단위가 뭐야? 줄이죠. 그죠? 자, 요 단위가,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이동거리가 미터야. 이하고 얘 단위 똑같죠? 단위가 똑같죠? 그런데 같은 물량이 아니야. 물리는요, 단위가 같으면 같은 물리량이야. 같은 의미의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예외가 항상 있어요. 예외가. 왜냐? 여러분, 일을 하면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기죠. 그죠? 근데 이 토크는요,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물리량인데도 불구하고 뭐야? 주율이라고 쓸 수 없는 이유. 일하고 다른 이유.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외도 있어요. 어쨌든 타우는 R 곱하기 F. 자,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힘을 줘요. 우리 저게 회전 돌릴 때 정확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당겨요. 아니죠? 어떻게 당겨요? 이렇게 주잖아요. 요게 회전축이고요. 요게 팔의 길이고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준다고요. 저기 아까 여러분 잡을 때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다고. 수직으로 이렇게 누지는 않아요. 그죠? 네. 이때 이 돌림힘 토크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힘의 수직 성분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놈하고 이루는 각도하고 세타일 때 요 수직 부분은 F 사인 세타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 자, 어떻게? 요렇게 F,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수평 부분이고 요게 세타, 그리고 수직이니까 요게 90도 하면 사인 세타는 F 곱하기 요 부분을 F 프라임 하면 F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F 프라임은 F 사인 세타. F 사인 세타. 그래서 요게 아마 학교 선생님들 문제 내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돌림힘을 왜 배울까? 이거야. 돌림힘을 왜 배울까? 이거야. 돌림힘을 모르면 뭐다? 어떤 구조물, 다리, 건물 또는 뭐 배 이런 것들이 뭐다? 균형을 잃고 뭐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안전한 시간 못 하다가. 오케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돌림힘하고 관계되는 것 볼게요. 먼저 현재 여기 보면 회전축이 있고요. 사람이 수직으로 힘을 주고 있어요.
자, 요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저 손잡이의 길이를 짧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 문 열 때 힘들까요? 안 될까요? 힘이 들죠. 그러면 길면 길수록 뭐야?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 해도 톡 열린다. 또 있어요. 저기 뭐냐면 여러분 왜 그 병 있죠, 병 이거 뚜껑 여는 거 그거 오프너가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병 딸 때 되게 힘들죠. 근데 길면 뻥 빠지는 거예요. 적은 힘으로. 그래서 이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뭐야? 팔의 길이가 길면 R 곱하기 F니까 R이 크면 클수록보다 힘을 적게 줄 수도 있고 또는 힘을 똑같이 준다 하더라도 토크 돌아가는 힘이 커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저 부분은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나사 돌릴 때 있죠. 나사 돌릴 때 보면 이렇게 드라이브 있잖아. 드라이브가 되게 작은 거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 돌릴 때 돌릴 수 있는데 힘이 들어. 근데 드라이브가 좀 이렇게 손잡이가 큰 거야. 그건 뭐야? 쉽게 팍 돌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돌림 힘하고 관련된 거야.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그림 뭐냐면 자, 이 회전팔하고 이루는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 회전팔과 이루는 각도가 없어. 아예 뭐야?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에서 사인 값이 얼마일 때가 최대치가 돼요? 90 될 때가 1이잖아. 그죠? 그때가 가장 큰 거야. 그러니까 수직을 이룰 때가 가장 돌림 힘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 돌림 힘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두 가지. 바로 시속. 선우는 지금 시속 탈 때 네가 무거운 편이야? 가벼운 편이야? 모르겠어요. 먹는 게 물어봐도 돼? 아니요. 오케이, 90이라고? 오케이. 너하고 여자친구로 앉았는데 너는 저기 이 받침점부터 가까운 데 앉아야 돼요? 아니면 먼 데 앉아야 돼요? 수평을 이루려면 시소가. 네. 그죠? 먼 데 앉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친구 하늘 위에 올라가 있죠. 그죠? 바로 무거운 사람은 여기 받침점 가까이 있고 가벼운 사람은 멀리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다? 돌림 힘. 요 받침점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막대기가 움직이죠? 회전하죠? 네. 그래서 이쪽은 요렇게 돌라고 하고요. 이쪽은 요렇게 돌라고 그래요. 자, 이건 무슨 방향? 오른쪽 요렇게 도는 거. 시계 방향. 어떤 시계? 제 거는 디지털 시계인데요. 바꿔. 시계 방향. 이거는 반시계 방향. 자, 여기에 안정되려면 두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자, 선호 아까 100kg로 했죠. 그죠? 이 막대기가 너무 약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겠죠? 그 다음, 여기를 기준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것이 균형을 이뤄야 수평을 이룰 수 있다고요. 만약 한쪽이라도 크면 어떻게 되죠? 이 시소가 이렇게 기운다고요. 그래서 시소가 평형을 이루는 이유는 바로 뭐다?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물체의 무게가 W, 여기는 힘 F, 그 다음에 여기는 팔의 길이가 각각 AB라고 하면 돌림힘의 평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AF가 되고,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WB가 되잖아. 그죠? 네, 여기서 사람이 이쪽이 무게가 더 무겁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A가 B보다 더 크게 된다. 그죠? 그래서 가벼운 사람이 하는 거는 받침점보다 멀리. 또는 이것을 뭐야? 어떤 물체를 옮기는 지뢰라고 했을 때는 받침점부터 사람이 힘주는 데까지 뭐야? 이게 길면 길수록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 생각했어요. 이 지뢰를 가지고 사람이 지구를 들 수 있을까? 지구를 이론상으로 들 수 있어요. 물론 지구를 들려면 지구를 이렇게 지탱하는 뭐다? 이게 막대기가 엄청 단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구가 무거운데 막대기가 부러지면 안 되잖아. 어쨌든 이걸 지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받침점을 어디에 놔야 되겠죠? 이게 어디에 넣는다고 하면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무게로 지구를 1m를 들어 올리려면 광속, 비세성력으로 몇 년 동안 들러야 1m가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장난. 우주에서는 받침집을 놓을 데가 없죠. 그래서 못하는데 못했다. 자, 그럼 이 축바퀴는 뭐냐? 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지뢰는요, 내가 저기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를 넣고요, 그 받침점 넣고요, 쇠막대기로 이렇게 누르면 들리는데, 이게 길면 길수록 돼요, 그죠? 길면 길수록 보다 힘을 주기도 되잖아. 되는데 이거 무한정 길게 할 수 없잖아. 이 좁은 방에서 저 엄청난 무거운 걸 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요게 지뢰인데요, 요게 가까운 쪽이고 요게 먼 쪽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게? 이렇게 접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때요? 공간이 줄죠? 작은 공간에서도 뭐야? 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죠, 그죠? 이거를 접었다고 생각하는 게 자가 축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운데 있는 요 봉이 뭐가 돼? 받침점, 회전축이 되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작은 쪽은 요게 물체 쪽 여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쪽은 여기. 했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가 똑같아요. 지뢰와 축박기는 그냥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축박기는 공간이 좁은 데서 회전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축박기야. 많이 어려워? 안 어려워? 괜찮아? 그래서 보면 있죠? 지뢰, 병따개, 장돌이 이렇게 못 뽑는 거 있거든요. 혹시 못 뽑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장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장돌이가 망치에 망치. 이런 거 본 적 있죠? 못 봤어? 봤죠? 네. 그래서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이렇게 힘을 이렇게 여기 병따개. 자, 근데 이거 회전하는 거, 축바퀴, 바로 전수 운전대. 아빠 차, 승용차의 운전대 하고요, 트럭 있죠? 트럭의 운전대 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트럭이야. 왜 트럭이게? 승용차는 1톤밖에 안 돼. 그런데 트럭은 물건까지 실으면 몇십 톤 되거든요. 차가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자동차가 움직일 때나 트럭이 움직일 때는 이게 운전대가 쉽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움직이기 직전은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게? 바로 이거 축바퀴처럼 바깥쪽으로 돌리는 이게 뭐야? 회전하는 반경이 커야 돼. 이러면 사람이 적은 힘으로도 돌릴 수 있다. 그게 만에 하나 여러분, 아빠 갖고 있는 아빠의 차, 승용차의 그 핸들, 작은 핸들을 트럭에다가 딱 하면 어떻게 되게? 못 돌려요. 힘들어서 못 돌려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 레이싱하는 거 있죠? 카레이서. 그 레이싱하는 차 보면 거기에 핸들이 있거든요. 핸들이 아빠 승용차만한 게 아니고요, 오락실에 보면 쬐매난 거 있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쉽게 돌아갈게. 빨리빨리 돌아갈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드라이버. 요 손부분이 되게 얇다. 돌리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두꺼우면 돌리기가 쉬워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내기할 때 남자들은 꼭 그 내기에 목숨 걸죠, 그죠? 꼭 남자들이 목숨 거는 거, 사회생활 나가면 저들이 술 먹으면서 술 먼저 먹고 취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이거. 그러다 둘이 술 먹고 다 죽어버리지. 멍청한데, 멍청한 애들 많아, 남자들 중에. 응? 설마 그런 애 좋아하는 거 아니겠지? 일단 잘생기면 몰라. 내가 뭐 하려냐면, 자, 선우 친구하고 내기했습니다. 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80 합니다. 이때 80 하죠? 이때 물리 배웠죠? 이 손을 여기다가 잡으세요. 모른 척하고 이렇게,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이렇게 잡는 거야. 오케이? 그 친구가요, 아무리 힘이 세도요, 너 절대 못 넘겨. 돌림힘 때문에. 돌아갈 때 이거 뭐야? 이게 잡고 있어. 그럼 그 친구는, 와, 너 힘 왜 이렇게 세? 뭘 해? 너 물리 못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돌아간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돌림힘을 이용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는 딴 게 아니고 뭐다?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타우는 R 곱하기 F. 요 공식 일단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부터가 뭐냐? 어떤 물체가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이거 흔히 많이 보죠. 이거 타워 크레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공사에 필요한 뭐다? 자재를 높은 아파트 공사장 위에, 건물 위에다가 올리는 부분이야. 이때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무거운 쪽이 회전축으로부터, 받침점으로부터 무거운 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놈이 굉장히 무겁다면 지금 이 타워 크레인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맞죠? 근데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질까요? 이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타워 크레인의 이 모습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라젬이라는 이 물체, 자, 들어올리는 이 물체가 엄청 무거우면, 몇 톤이고 엄청 무거워.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요 안에 뭐 들을게? 안에 뭐 들었어? 안에 철? 아니요. 철보다 더 무거운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 가장, 이 세상에서요, 밀도가 가장 큰 거, 부피분의 질량, 같은 부피일 때 가장 무거운 거 뭐야? 뭘까? 너 맨날 알 텐데? 참나. 이거 뭐야? 이거 표시 무슨 표시야? 그렇죠. 19금이야. 금의 밀도가 19라고요. 이상 생각하지 마. 19, 거의 19점 얼마야. 금의 밀도가 제일 커요. 그럼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한국은행에서 보면 막 돈 막 싸는데, 가끔씩 요새 금값 오르고 은값 오르잖아. 그 금괴를 잡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잡죠. 그거 몇 킬로 안 되면 1킬로짜리. 근데 그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들거든요. 되게 무거워요. 왜 무거운지 알아요, 여러분?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무거운데요, 크기가 되게 커요. 그러면 사람이 쉽게 들어요. 근데 그게 한쪽으로 몰려서 부피가 되게 작아. 근데 무거워.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 골드바 1kg짜리 그거 하나 이렇게 몇 개 쌓는 거 들 때 이렇게 드는데, 보면 에이 저거 얼마나 무겁다고 여러분 들어보면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다 금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넣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넣을게? 바로 싸면서 밀도가 큰 이걸 넣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에 이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놈이 더 무거워야 되는데,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이 타워 크레인을 끌어올리는 이 라지엠 쪽에 이 공사 자재가 더 무거워 보이는 거냐? 그러면 이 넘어진단 말이야. 돌림 때문에. 그때 안정된 이유는 의외로 여기에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 배울 수 있으면 배우세요. 선우야, 어때? 이거 돈 많이 벌어. 자, 여러분들, 역학적 편익이란 아까 이것처럼 타워 크레인이 어떤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딱 균형을 잡고 있으면 돼. 근데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그 구조물이 안전해요. 넘어지지 않고 안전해요. 그렇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두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힘의 평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은 0이다. 아까 전에 시소 있죠? 시소에 밑에 받침이 있는데 그 받침이요, 시소의 무게,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무게 있죠? 그거를 다 지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지탱 못하면 부셔져요. 그죠? 힘의 평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중력과
밑에서 위로 떠받치는 힘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래야 일단 첫 번째로 구조물이 안전하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돌림임의 평형. 돌림이면 두 가지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요, 분명히 한 개는 시계 방향, 또 다른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돌림인 방향이 크기가 똑같을 때, 그때는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은 0,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이면 0.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뭐한다? 물체는 안전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구조물의 안정성을 여러분 계산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이 뭐냐면, 물체가 이렇게 이럴 때 이 펜만 봐도 물체의 무게, 왼쪽 오른쪽 다 중심 다 물체에 이거 다 뭐가 있다? 질량이 있죠. 그러니까 다 무게가 다 있죠. 근데 이 물체에 어느 한쪽을 딱 이렇게 손으로 받치면 어떻게 돼요? 딱 멈추죠. 이게 뭘 뜻하는 얘기예요? 이 물체의 모든 무게가 한쪽에 몰려있다고 가상되는 곳, 뭐란다고요? 무게 중심. 물체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 무게중심을 한다.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도 물체의 안정성하고 굉장히 영향이 커요. 여러분들 어떻게 있죠? 어떻게 이렇게 쓰러뜨리면 또 올라오죠? 그 왜 그러냐? 무게중심이 엄청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중심이 엄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내가요, 양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의 무게중심이 수직으로 이렇게 중심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날 옆에, 물론 세게 밀면 난 넘어집니다. 근데 성 밀면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다리를 한쪽 딱 들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서 조금만 힘 줘도 팍 쓰러지죠. 맞죠? 그게 무게중심과 물체가 땅에 닿은 면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물체가 넘어지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거를 배울 거거든. 자, 무게중심은요,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거,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 또는 공처럼 규칙적인 것들은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딱 가운데야. 딱 가운데. 근데 여러분 야구 배트 한번 보세요. 규칙적이지 않죠? 균일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이 좀 무거운 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무게중심 어떻게 찾느냐? 되게 쉬워요.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야구 방망이도 그렇고요. 하여튼 불규칙한 거 무게중심 찾는 방법이야. 실을 아무데나 묶어요. 아무데나 묶어요. 이렇게 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기울여졌다가 멈추겠죠? 이때 요 연장성을 이렇게 끊는 거야. 이렇게 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다 또 실을 메고 또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막 움직이다가 딱 멈추겠죠? 이때 그 연장선을 이렇게 끊는 거야. 그때 아까 껐던 선 있죠? 이 선. 이 두 개가 만나는 곳이 뭐라고요? 무게 중심. 무게 중심. 그래서 불규칙한 거, 불균일한 것들은 이렇게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을 뭐 하죠, 여러분? 요 무게중심 쪽을 딱 받치고 있으면 물체가 넘어지지 않고 딱 이렇게 정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이 무게중심이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뭐 때문이냐? 돌림 힘의 평형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똑같은 물체인데요. 똑같은 물체예요, 지금. 근데 넣는 방법이 좀 다르죠. 한 개는 가로로 놨고 한 개는 세로 놨죠. 그죠? 이때 옆에서 힘을 딱 줍니다. 그래서 좀 비스듬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쪽을 힘 줘야 되겠죠? 들면 들리죠? 그 상태에서요, 넣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요, 힘을 줍니다. 힘을 줘서 이렇게 들었어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요. 이게 어딜 기준으로 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되게 쉬워. 이거는 뭐지? 여러분들 뭐
저기 뭐 문제 풀 때 어려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요거만 알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 무게중심을 직선 바로 지구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중력이야. 그리고 이 바닥면을 연장해 보세요. 연장했을 때요. 이 무게중심이 연장선상에 있는 요 면 안을 지나간다면 물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해. 안 넘어져. 그러니까 이걸 밀었는데 요 면을 수직으로 내린 면과 이 수평면과 수평면의 요 면적이 무게중심 안에 있다. 무게중심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연장선을 했을 때 요 바닥면이 이 수평면에 이루는 요 면 있죠? 요 면 안에 무게중심이 없죠. 반대 있죠. 그죠? 넘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선우. 이 무게중심이요. 정확하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으면. 딱 여기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쉬워. OX야.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무게중심 쪽에 딱 되고 있으면 뭐야? 그 물체는 딱 정지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쉽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연장하는 거야. 연장했을 때 무게중심이 그 연장한 접촉 그 지면에 속해 있으면 안 넘어지고 그 밖에 있으면 넘어진다.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무게중심하고 자 이루는 각도. 지금 무게중심인데 지금 다 물체 모양이 다 다르죠? 이때요. 밑에 면이 넓으면 이걸 연장했을 때 이 면적도 어떻게 되죠? 연장했을 때 요 지면과 지면이 이 넓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밑에 면적이 넓으면 어때요? 더 커지죠? 그러니까 뭐야? 더 많이 기울어도 구조물은 안전하다야.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다는 어떤 경우냐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기울어도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 이유가 볼게요. 요 점을 보세요. 요 둘이는 점이 지금 똑같은 무게중심. 근데 여기는 얘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밑에 면적이 넓거나 또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면 큰 각도로 기울어도 안 넘어진다. 답하 쉽죠? 지금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봐. 자, 복원력이 뭐냐? 아까 전에 물체를 어떻게 힘을 줘서 변형했는데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 돌아가는 힘이 바로 뭐다? 복원력이라는 거야.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려고 하는 힘. 이거를 우리는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자, 이 오뚜기 같은 경우 지금 오뚜기 같은 경우를 잘 보면 옆으로 원래 평형 상태였는데 이거를 뭐다? 요게 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무게중심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력과 무게중심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근데 얘를 밀었어요. 이랬을 때 중력은 무조건 안쪽이야. 그런데 요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바로 이쪽으로 돌아가는 복원력이 생겨요. 돌림 힘이 복원력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돌림 힘에 의해서, 무게중심에 의해서 뭐야? 원래대로 돌아가는 돌림이 발생하면서 구조물이 안전하게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뭐 벌써 10년 넘었네. 우리 세월호 사건 있었죠, 그죠? 네, 이 세월호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배라는 것은 배가 중력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무조건 향하거든요. 근데 배가 파도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일 때 이게 무게중심이 낮으면 이 중력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지금 여기 지금 잘 봐.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 여러분 쪽이 봤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었죠? 근데 요 중력이 여기 있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부력은 위로 들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퉁덩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세월호 때도 바로 뭐야? 아래쪽에 있는 배가 한쪽으로 쏠림이 생겨가지고 복원력이 확보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뒤집어진 거야 이게. 자, 그다음에 요거 피사의 사탑 보세요. 이탈리아 가면 꼭 보는 게 이 피사의 사탑인데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요, 이 기울어졌는데 불구하고 안 쓰러져요. 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중심 아래. 그럼 아까 안 넘어진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이게 밑에 땅이 지반이 너무 자꾸 약해져. 비가 오고 막 하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점점 기울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넘어질랑 말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에서요,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공사 설비하고 막 장비를 이용해서 이 피사 사탑을 세웁니다. 돈 들여가지고 집안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반듯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들여서 안전하게 한다고 반듯하게 세우는 순간 관광객이 안 와. 그래서 옛날처럼 비슷하게 곧 딱 기울어진 상태로 유지한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이게. 자, 구조물 안전성 높인 거 보면 많죠. 우리 길거리에서 많이 보면, 그죠? 온불 구조물, 그리고 사다리차, 초고층 건물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 단원에서는 그 아까 봤던 구조물의 안정 이거 관계 있잖아. 오뚜기하고 무게중심하고 이런 관계는 문제 쉬워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 가장 어렵게 내는 단원 핵심이 뭐냐?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훈련할 내용 이거야. 이거 연습 잘해야 됩니다. 오케이? 연습 잘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문제가 좀 어려운 거를 먼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요거는 이따 하고요. 좀 먼저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에 뭐 한다? 이거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책 22쪽을 펴세요. 자, 이런 막대기가 있는 문제. 자, 이런 막대기 있는 문제 할 때요.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뭐? 힘의 평면. 아니면 돌림의 평면.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 이 막대기는 평형 상태로 유지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받침점이야. 이런 문제 볼 때요.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얘들이 어디로 돌까요? 아까 방향 두 개 있다 그랬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자, 그러면 3kg짜리 물체는 이렇게 돌 것이고, 그죠? 반시계 방향. 그 다음, 이 막대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막대기가 어디를 중심을 해야 돌림을 계산할 수 있느냐? 무게중심. 그래서 무게중심을 배운 거야.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돌림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돌림은 어떻게 하느냐? 무게중심은 균이라는 물체인 경우는 보다 딱 가운데라 그랬죠? 자, 이 막대기가 3m야. 그럼 딱 가운데가 어디야? 1.5m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얼마란 얘기야? 1.5란 얘기죠. 그죠?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막대기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자, 이 상필이자 물체가 없으면 어떻게? 오른쪽으로 기울잖아. 그래서 시계 방향.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맞아떨어진다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힘의 평형. 이 받침점이 위로 떠받치는 힘을 F라고 하면 이 F는 아래쪽으로 작은 모든 물체의 무게. 혹시 너 무게 계산은 그거 아니?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해 주려고요. 자, 여러분,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야. 오케이? 여기에 무엇을 곱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게가 돼요. 이 무게가 다른 말로 뭔 줄 알아? 중력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단위는 뉴턴 단위야. 뭘 곱할까요? 중력 가속도야. 중력 가속도.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럼 기억나니? 위치 에너지는 9.8 mh라고는 기억나요? 그러면? 기억나죠? 요 m이 뭐냐? 질량이야. 그럼 9.8이 뭐냐? 중력 가속도야. 이 중력 가속도를 우리는 G라고 하는데 이게 G가 그래비티야. 그라비티라고 하는데 이것이 9.8 m/s의 제곱인데 요거는 가속도 할 때 다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주고 이거는 여러분 안다는 전제에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거라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 그래서 이거를요 물리에서는요 9.8 하면 짜증나죠. 안 그래도 계산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요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으로 계산하라고요. 단순히 9.8 곱하는 것은 단순 산수고,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물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지 산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9.8이나 거의 10이나 똑같아. 그냥 10으로 계산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10을 곱하면 뭐가 된다? 무게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다? 30N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기 M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M이니까 10M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른 말로 뭐야? mg야, mg. G 값이 곱해줘야 뭐다? 질량이 되는데, 무게가 되는데, 여기서 G 값을 10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자, 받침대가 이 물체를 위로 떠받쳐야 되겠죠. 그 힘의 평형은 바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위로 작용하는 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떠받치는 힘 F는 30N 더하기 뭐야? 10M. 현재 질량을 아는 상태, 모르는 상태? 모르는 상태죠? 이거 계산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써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 서로 반대로 돌아가는 돌림힘이 똑같아야지 이 물체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표시했죠? 지금 어떻게? 한글자 물체는 반시계 방향, 막대기는 시계 방향. 항상 균이란 물체는 어디 있다고?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다. 오케이?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 돌림힘, 아까 돌림힘의 크기 타우는 R 곱하기 F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1m 곱하기 30N. 맞죠? 그게 반시계 방향. 그죠? 반시계 방향. 이거 하고 시계 방향 10m 곱하기 얼마? 0.5m. 왜요? 얘 무게중심이 뭐야? 1.5인데 그죠? 받침점으로는 거리는 얼마다? 0.5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값이 같으니까 질량이 나오죠. 질량. 자, 질량이 얼마냐 하면 요쪽이 30이고 요게 5m이야. 5m. 얼마야 그러면? 6kg이죠. 6kg. 예, 6kg이 돼요. 그러면 이 값도 나와요.
자, 질량이 6kg이라 했으니 요게 36톤 더하기 10 곱하기 6 하니까 60이죠. 이제 그럼 요 값은 얼마? 90N 이렇게 된다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지금 이거 돌림이. 응? 역학적 평형은 두 가지 조건,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맞아 떨어질 때 그 정도는 안전하다. 오케이?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기본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셔야 되는 거야. 작용점을 3kg로 하면 안 돼요. 어디야? 작용점을 맨 앞에 하면 안 돼요. 돌림 힘은 네가 말한 여기다 하면 안 되느냐고요? 자, 그래도 문제가 되죠. 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3kg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것 좀 이따가 설명해 주려고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이 자체에서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네 말 맞다나? 그런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가 찾아줄게요. 여기 있네. 잘 됐다. 내가 문제 푸는 과정만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보기 찾는 거는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요. 머리 좀 식힐래? 조금만 하고 식힐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머리가 더 지나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들이 진짜 물리를 하겠다는 이게 갸륵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물리 좋아했었니? 그래? 그러면 됐어. 그러면 할 수 있어. 이것도 의외로 물리에 흥미 빠지면 또 진짜 못 태어나는 게 물리 과목이야 원래. 진짜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물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첫 번째, 나 화학 생명체를 애우기 싫어요. 이런 사람. 그리고 하늘에 적이 적경 이런 거 딱 몰라요. 그 친구가 안 하는 친구들. 암기는 하기 싫은데 생각해서 풀면 되게 재밌어요. 대부분 물리가 그런 거야. 그래서 물리는 공식이 많지가 않아요. 이 책 다 끝나도요. 여러분들 이 A4 용지에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공식이 많지 않아요. 말 그대로 진짜 개념으로 탁 이거 생각해내야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네가 말했던 거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3kg짜리 하면 안 되느냐고, 그죠? 네. 자, 지금부터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먼저 이 물체에서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찾을 거 있습니다. 막대기의 무게중심이 일단 어딘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돌림힘이 어느 방향인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막대기 전체가 5m죠? 그럼 딱 중간이라고 그랬죠? 그럼 중간이 딱 얼마야? 여기서 얼마만큼? 2.5m 떨어진 것이 바로 이 막대기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지금 G라고 없죠 지금. 그죠? G값이 없죠? 그냥 G라고 넣고 하셔야 돼요. 앉았을 때는 그 G라고 넣고 10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무게가 2G가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20N이야. 오케이? 20N. 자, 얘 막대기가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반시계 방향 회전할까요? 시계. 괜찮아 말해봐. 너 반시계 해봐 빨리. 너 틀리고 니 맞아. 반대로 너 틀리고 니 맞아.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기준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면 얘 분명히 어떻게 돼? 이렇게 쓰러지죠. 시계 방향이야. 근데 여기를 기준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반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두 가지로 풀어줄게요. 두 가지 풀어주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뭔가 기준이 있으면 좋죠.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가장 바깥쪽이야. 가장 바깥쪽. 그게 편해. 근데 없다. 그러면 어디를 하더라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있을 때는 무조건 끝이 좋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줄게요, 여러분. 먼저 지금부터 여기를 회전 기준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힘의 평형 어떻게 돼요? 힘의 평형 이 받침점 두 개가요. 이 위에 있는 물체와 막대기를 지탱해야 되죠. 그죠? 네, 지탱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지탱하는 힘, 이쪽으로 지탱하는 힘을 각각 FO, FP 이렇게 밑에 첨자로 쓰면 여러분 이해하실 것이니까. 자, 이 두 놈은 무조건 뭐다? 이 막대기와 이 물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떠받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G로 계산하니까 좀 머릿속에 안 들을 수 있으니까 G 값을 그냥 여러분 10으로 계산해서 해줄게요. 해도 돼요. 왜? 다 문제가 다 1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씨 이거 왜 이래? G 값을 10으로 넣으면 여기는 20N 더하기 20N 해서 총 40N의 힘을 지탱해야 됩니다. 누가 O 지점과 P 지점이 위로 떠받쳐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돌림힘의 평형 자, 여기를 지금 기준한다 그랬습니다. 회전의 기준. 그러면 이 막대기는 이렇게 돌고,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얘는 이렇게 돌고요. 오케이? 지금 시계 방향이 누구야? 20N짜리의 막대기가 자, 요 O 지점을 기준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아까 2.5m를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맞죠? 네, 더하기 20N 곱하기 5m. 이건 누구야? 얘요. 이 그림 문제. 오케이? 요 놈은 시계 방향. 자, 그 다음 반시계 방향은 어떻게 돼요? FP라는 힘에 의해서 도는데 최든축으로부터 4야. 4m 떨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값이 50, 요게 100, 150이죠. 150을 4로 나누면 FP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분의 75. 2분의 75? 그러면 FO는 얼마? 2분의 5. 네, 2분의 5. 그죠? 둘이 합쳐서 이거라고요. 일단 요거 안 지울 테니까 일단 요거 번호세요. 지금 여기까지 썼어요? 하나 더 할 건데 그거는 안 써도 돼요. 왜? 결과가 같은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거야. 일단 요거를 밑에 있는 결과는 안 지울게. 그리고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 뭘 하든 똑같은 결과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를 기준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떠받치니까 FO라는 힘이 이렇게 돌고요. 얘는 이렇게 돌고요. 20N이라는 이 물체는 이렇게 돌고요. 자, 얘는 이렇게 돌아요. 자, 그거는 똑같습니다. 힘의 평형은 둘이 똑같아요. FO 플러스 FP는 무조건 뭐야? 40N.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왜? 이 두 개는 무조건 이 위에 있는 물체를 다 떠받치고 있어야 되잖아. 이제 돌림힘 보자고요. 자, 돌림힘 할 때요. 얘는 이 P 지점을 기준하면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막힌 게 없어요, 지금. 어때요? 얘 이렇게 돌죠. 반시계 방향. 자, 얘는 어떨까요? 쟤들 다 없어요. 얘 어떻게 될까요? 얘도 없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얘는요. 얘 어떻게 생각해봐? 얘 이렇게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 어떤 거야? 시계 방향. 자, 시계 방향은 요거죠. 그리고 요 놈이죠. 그죠? 네, 그러면 볼게요. FO 곱하기 자, P 지점을 또 얼마큼 떨어져 있어? 거리 4 더하기 20 곱하기 1.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1이죠, 1. 요게 이제 시계 방향. 자, 반시계 방향 가볼게요.
20 곱하기 여기서 이제 잘하셔야 돼요. 이 아까 무게중심이 여기로부터 2.5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몇 m일까요? 1점. 어? 1.5. 그렇지. 1.5.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요 계산해 볼게요. 4F5는 요게 30이고 요게 얼마야? 20이잖아. 그러니까 10이죠? 네, 10이야. 그러면 F5는 2분의 네. 아, 선생님 잠시만요. 어. 이쪽으로 좀. 자, 그러면 잘 봐. 요게 요 앞에 했던 결과 2분의 5, 요때 결과 2분의 5.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어디를 기준했든 똑같은 결과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방법 뭐라고요? 되도록이면 회전축의 기준을 끝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요. 알죠? 끝에 있는 거를 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하나 해볼래? 요거 하나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19쪽 펴서 한번 해보세요. 19쪽 하나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물체의 빠르기, 이거를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있죠.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거리. 이게 기본인데, 이 한글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여러분 물리는 기호랑 친해야 돼요. 기호. 속력이 velocity라고 하고요. 시간은 time. 그 다음 거리는 스프링 생각 안 난다. 스트리트. S야. 그래서 기호로 V는 T분의 S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거든요. 속도란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속도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A라는 곳에서 집에서 만에 하나 B라고 하는 위치 학원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고, 그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움직인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를 쭉 그걸 다 합친 것을 우리는 이동 거리라고 그래요. 이동 거리.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직선으로 온 거 있죠. 요게 변이라고 그래요. 위치의 변화. 근데 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솔직히 살면서 속력, 속도 몰라도 다 삽니다. 그죠? 근데 이 속력은 그래도 속도를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런 기계공학이라든지 힘하고 관련된 것을 배우는 학문 같은 경우는 힘하고 관련된 내용이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력도 그러면 힘하고 관련 있잖아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어떤 물체에 힘을 주면 속력 빨라지잖아. 그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방향까지 나오는 거예요. 방향까지. 지금부터 속력과 속도를 정확하게 지금 구분해 줍니다.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고, 얘의 기호는 똑같아요. 단지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 속도는 힘의 방향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들은 안 해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둘이가 똑같다고 지금. 자, 이렇게 기호로 넣으면 단위가 나오는데, 단위는 둘 다 똑같아요. 거리는 미터고요. 시간은 세크. 미터 퍼 세크라고 하죠. 네, 그런데 자, 지금부터 도대체 변이가 뭔지, 변이가 왜 속도하고 관련 있는지, 그리고 이 속도는 아주 중요한 이거 방향, 무슨 방향? 힘의 방향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물체에 힘 합력 구할 수 있어요? 혹시?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 일단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A 위치에서요. 지금 B 위치로 갑니다. 자, A에서 B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간다 했습니다. 그죠? 이때요. 자, 이 지점에서는 힘을 어느 쪽으로 줘줄까요? 이쪽으로 주겠죠. 자, 이렇게 갈 때는 힘을 이쪽으로 주겠죠. 이쪽으로 갈 때는 힘을 이렇게 주겠죠. 그죠? 이것들을 뭐야?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그래서 앞에 얘기했잖아. 우리 앞으로 배우는 힘은 무조건 무슨 힘? 알짜 힘. 이거를 하나로 나타내는 거야. 하나로. 그랬더니 요것들을 다 합력을 다 방향을 다 이렇게 이 힘과 이 힘을 합치고 이 힘과 이 힘을 합치고 계속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삼각 형법 또는 그 뭐지 마름모꼴 평행 사빙형법을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근성은 넘어갔어요. 왜? 우리 여기 또 근성은 넘어갈 거야.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합친다고요. 합쳤더니 힘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중간중간에는 힘의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근데 이거를 각각의 힘들을 다 합쳐서 보니까 이 방향이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속도라고요. 이 물체는 알짜임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A에서 B로 직선으로 힘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이동거리 할 때는 힘의 방향을 결정을 못하죠. 위치마다 다 다르잖아 지금. 그죠? 맞죠? 위치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말을 못하잖아 지금. 그지? 힘을 줬기 때문에 성능이 빨라졌는데 어느 방향? 모르겠는데요. 바뀌니까. 이거를 근데 하나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방향 딱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변이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것이 속도라고요.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지금부터. 지금 A에서 B로 가는 이 이동 거리가 10m고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5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직선 거리는 5m야. 오케이? 자, 갈 때의 속력과 속도로 계산해보면 속력은 얼마가 돼요? 5초 동안 10m를 갔으니까 2m 퍼졌거든요. 자, 속도 개념으로 볼게요. 5초 동안 5m를 갔죠? 그럼 1m 퍼졌거든요. 그죠? 자, 이번에는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똑같은 경로로 왔다고 해보자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속력. 자, 5초 동안 가고 5초 동안 왔어요. 몇 초 걸렸어요? 10초 걸렸죠? 자, 전체 길이는 얼마야? 20m죠? 그럼 2m 벌써 거죠? 오. 그죠? 자, 그럼 속도 개념으로 갈게요. 몇 초? 10초. 분의 이동거리는요? 갔다가요. 왔잖아요. 직선거리 있어 없어? 없죠? 네. 0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멘붕이 오죠. 왜 0이야? 갈 때 이쪽으로 힘 받고요. 올 때 반대로 힘을 받았어요. 그럼 알짜임 얼마야? 0이죠. 알짜임 개념으로 보면 뭐다? 힘을 받은 식이 없어요. 그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거 여러분들 아무 쓸데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속도라는 것은 결국 뭐야? 굉장히 어떤 전문적으로 어떤 힘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게 오케이. 일상생활은 저는 강. 어쨌든 여기 나왔으니까 개념적으로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막 이야기합니다. 너 몸무게 얼마야? 하면 저 50kg인데요. 킬로그램은 질량입니다. 무게를 하려면 거기다 10을 곱해야 돼요. 저 500N인데요. 와 돼지 새끼 이렇게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해요, 그죠? 네 몸무게 얼마야? 나 50인데 걔도 다 알아먹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이 성령 속도도 마찬가지.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다 써요, 그냥 다 알아먹잖아, 그죠? 그런데 전문용 하는 사람들은 꼭 힘하고 관련된 걸 다른 사람들한테는 중요하다. 알죠?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죠, 지금 그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정리할 부분 빵빵빵빵빵 이동 거리는 변이보다 크다 작다? 크다야. 그런데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같을까요? 이동거리가 직선으로 쭉 갈 때는 뭐야? 이동거리와 변이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같은 시간 이루어졌으니 속력과 속도 개념으로 보면 속력은 무조건 속도보다 크거나 또 직선일 때는 뭐야? 같다고요. 이유 없어요. 이동거리는 무조건 변이보다 크거나 같고 속력도 속도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고. 같을 때는 무조건 딱 무조건 직선 운동할 때. 됐죠? 얼마나 쉬워? 나만 쉽나? 자, 이제 두 번째 개념. 가속도. 여러분 통합과학에 나오죠, 가속도. 그죠? 가속도를 영어로 뭐야? acceleration. 그죠? 그래서 아까 자동차에 accelerate가 있잖아. A. 그래서 A라고 표기한다. 자, A는 어떤 시간 동안에 뭐다? 속도 변화량이야. 자, 속도 변화량인데 요거를요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기호. 기호는 자 시간이니까 time. 오케이? 속도 변화량. 나중에 속도 빼기 처음에 속도인데 처음에 할 때는 밑에다 0을 이렇게 그립니다. 오리지널 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최초. 그래서 여기 요 놈이 나중 속도. 자, 요 놈이 처음 속도 이렇게 되고 자, 항상 물리에서는 이렇게 개념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단위가 나옵니다. 물리에서는 단위가요. 곱하기 나누기가 돼요. 빼기는 안 돼요. 더하기 빼기는 안 돼요. 곱하기 나누기는 돼요. 그래서 속도가 미터 퍼 세크거든요. 이거를 다시 세크로 나눈 거야. 자, 이거 뭔 분수? 번분수라죠. 그죠? 네. 그래서 뭐야?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문제 풀 때요. 깜빡깜빡 잊고 이거 쓰면 쉽게 풀어지는데 깜빡 잊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셔야 돼요. 이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요. 얘가요. 정지 상태야. 자, 2초 후에 봤더니 얘가 4m/s가 되었어요. 또 2초에 봤더니 8m/s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속도 계산할게요. 자, 가속도 값은 2초분의 나중 빼기 1000. 그래서 2m/s의 제곱이다. 그죠? 자, 또 두 번째 공간. 이때는 2초 동안 8 빼기 4 하니까 2m/s의 제곱. 그죠? 무슨 뜻이냐고요? 이거의 뜻, 의미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의미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 의미는요. 1초마다 세크씩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 또는 속력이 변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1초마다 얼마씩 변한다? 2m/s씩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자, 2초일 때 1초에 2, 또 2초일 때 2가 들었으니까 4, 3초일 때 6, 4초일 때 8 이렇게. 너무 중요한 얘기다 이거. 그 단위를 딱 보고 아, 이거는 얼마씩 변하는 거구나. 이거. 근데 우리 지구상에서요. 지구에 있는 물체가요. 정지 상태에서 떨어집니다. 자, 1초 후에 보면 9.8m/s가 되어 있고요. 또 1초 후에 보면 19.6m/s라고 하는 속도로 떨어집니다. 얼마 늘어났어요? 얼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는요, 특별히 A라고 하지 않고요, A라고 쓰지 않고요, 뭐로 쓴다? G라고 쓴다. 특별히. 왜? 지구 중력에 대해서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A라고 쓰지 않고 지구는 G라고 쓴다. G만 특별히.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얼마라고요? 정확한 값은 9.8m/s인데 솔직히 정확한 게 아니에요. 북극과 적도가 조금 차이가 나요. 조금 차이 나요. 근데 우리 굳이 그거 안 해도 돼. 그래서 또 뭐야? 계산하기 귀찮죠. 서수 좀 있으니까 깔끔하게 뭐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의미 아주 중요합니다. 1초마다 몇 미터 퍼 세컨씩. 플러스면 늘어난다. 마이너스면 줄어든다. 요거 뜻이야. 자,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2초 후에 봤더니 얘가 4m/s가 됐고요. 또 2초 후에 봤더니 정지했어요. 그러면 여기처럼 계산해보면 가속도 값은 자, 어떻게 돼요? 2초 동안 나중 빼기 초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2초 동안 0 빼기 4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이 말이 뭐라고요? 20 준다는 이야기야. 위에 거는 20 넣는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바로 개념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요. 얘는요, 왜 A 값이 플러스고요, 얘는 왜 A 값이 마이너스가 되냐고요. 바로 그거는 바로 이 공식.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듣긴 들었을 텐데 그거였나 하는데 바로 뉴턴이 만든 법칙 중 가장 핵심 법칙이 바로 뭐다? 아니요. 그 관성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고, 속력 변화 또는 속도 변화인데 이것이 공식이 뭐다? F는 ma 하는 것이야. 여기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바로 이거라고요. 이놈하고요, 힘하고 이 가속도는요, 둘이 비례 관계고요,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할 때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왜 얘가 속도가 될까요? 움직이는 방향 오른쪽이죠. 그러면 이 물체가 속력이 빨라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뭐야? 같은 거라고요. 그 얘는 어때요? 왜 속도가 줄죠? 가는 방향의 반대로. 이 가는 데가 플러스가 했고 반대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렇게 힘을 줬다고요. 그럴 때 속도가 줄죠? 그럴 때는 A 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나왔다고요. 힘과 가속도는요, 방향과 그 크기가 뭐야? 같아요. 비례관계고. 무지무지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삽속. 일단 공식 3개가 있는데 우리 앞에 쓴 돌림 하나 하고, 자, 여기서 있는 총 몇 가지? 아까 전에 속력, 속도, 가속도, 자, 여기까지 해서 총 4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알다시피 되게 단순 공식이죠. 단순 공식. 그죠? 막 수학처럼 복잡하게 그런 게 아니고 단순 공식. 요거 지금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게? 바로 그래프야. 자, 지금부터 그래프. 문제를 보면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야. 문제를 푸는 방식.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거 공식 좀 써놓을게요. 속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속도 또는 속도 곱하기 시간.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 그러면 이것을 좀 변형하면 속도 변화량은 AT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자, 세 가지 그래프가 있거든요. 세 가지 그래프. 한 개는 시간과 이동 그리, 위치 그래프.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과 속력 또는 속도. 속력과 속도로 됐을 때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속력은 방향이 없고요. 속도는 방향이 있다는 거 고려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간과 가속도. 이래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너네 지금 2학년 때 수학 뭐 어떤 내용 배워? 로그함수 배워? 뭐 배워? 미분적분? 뭐 배워? 삼각함수랑 어. 로그 지수함수. 아직 그럼 미분적분은 안 하는 거야? 그 2학기 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 시간에 미분적분을 하게 되고 대학 가서도 미분적분을 하게 되거든요.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한다고. 미분은 뭐고 적분은 뭐게 도대체? 미분은 어떤 시간에 그 기울기.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이것분에 이거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못하죠. 이때 미분 공식을 하면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이런 그래프가 또 있을 수 있어. 자, 면적 구하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밑에 면적 구하세요.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하죠? 미분 적분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고요.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의 뜻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분과 적분인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미분 적분 몰라도 돼요.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그 의미만 알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기울기와 면적.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는 문제일 때는 미분을 쓰고 면적을 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적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미분과 적분은 수학자가 만든 게 아니고 과학자가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의 절반은 과학자가 귀찮아서 만든 거야. 편리하려고. 오케이? 반은 순수한 수학자가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봅니다. 얘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봐. 여기 무슨 축? Y축이 있죠. 자, 이거 무슨 축? X축이 있죠. Y는 AX야. 그러면 A가 뭐가 되죠? 속력 또는 속도죠. 기울기가 뭐다? 속력 또는 속도라고요. 면적은 찾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전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했습니다. 우리가 면적 구할 때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전에. 자, 여기 X축이고요. 이게 Y축이야. X 곱하기 Y를 하면 면적이 되죠. 그죠? 그것처럼 수학에서요. 곱한 것은 바로 면적을 찾는 거야. 이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V하고 T로 돼 있죠. 곱합니다. 면적을.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갔다고 치자고요. 이거 뭐죠? 등속인데 속력이 일정합니다. 이 면적이 뭐가 돼요? 거리. 그렇죠. 면적이 이동 거리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야? 변이. 그거는 이제 그 문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디로 간지 봐야 되니까. 자, 기울기는 뭘까요? 여기 보세요. 요게 무슨 축이 있어요? Y축이 있죠. 요게 무슨 축이 있어요? X축이 있죠. Y는 AX. 그러니까 요 경우는 기울기가 없으니까 가속도가 0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있죠. 그죠? 네, 이걸 우리는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걸 뭐라 하게? 이거는 등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시간과 가속도. X축과 Y축이 곱해져 있지 지금. 뭘 구한다고요? 면적 구하는 거라고요. 면적.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A 값이 양의 수야. 자, 곱하면 뭐다? 면적 구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게 뭐야? 속도 변화량을 본다고요.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야.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 요건 A 값이 0보다 크니까 뭐야? 요거는 속도 증가량.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A 값이 음수니까 속도 감소량. 요 부분 하나 아까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3초고요. 여기 2m/s의 제곱이야. 그러면 어떤 물체가 10m/s로 가고 있는데요. 힘을 받아가지고 이런 가속도를 3초 동안 받았대요. 자, 이 면적이 얼마야? 6이죠. 6. 그죠? 그러면 이 물체는 3초 후에 뭐야? 6이 늘었으니까 얼마? 16m/s가 된다. 이래 되는 거야. 속도가 증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10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0인데 3초 후에 보니까 6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16이 된다. 그럼 이거는 반대로 빼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일단 문제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형태가 그래프가 나오는데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이때 이런 그래프 나오면 면적 필요 없어. 무조건 기울기만 보면 된다. 기울기만. 기울기 보고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A 물체가 이렇게 가고 B 물체가 이렇게 가고 그러면 누가 또 뭐 밑에 숫자 남지만 뭘 볼 수 있다? 누가 더 빠르다? A가 빠르다. 기울기가 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래프 나오면 가속도와 이동 그래프 구하고 이거 구하면 속도 변화 구하는데 문제를 보니까요. 안 적혔어? 그래프가 없어. 근데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이게 학생들을 맨날 시험 때 보면 훈련합니다. 나중에는 아주 잘 그려요. 처음에는 버벅거리다가 몇 번 그리잖아. 되게 쉬워. 문제 읽다가요. 이거요? 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세 개 그래프 중에 어떤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선호를 해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찾아봐.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거? 세 개 중에. 두 번째. 네, 두 번째. 문제를 봤는데요. 문제에 보니까 뭐 없어. 그래프로 그려볼까? 할 때 요거를 그려야 돼요. 왜? 여기는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또는 가끔 이놈이 나오거든요. 이놈 자체로는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래프가 최고로 중요하고 맨날 그래프로 그리는 거 X, Y 그래프 그 좌표 딱 그려놓고 시간과 속력, 속도 그래프로 그리는 훈련을 엄청나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뉴턴이라는 사람이 2000년 이상 된 오랜 시간 동안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 있거든. 물체는 어떻고 뭐 운동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거 철학자들이 말로 했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또 확인한 것도 있고 이것을 총망라해서 세 가지의 법칙을 만들어내요. 그걸 바로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제1 운동 법칙. 그 다음 운동 제2 법칙. 여기 이름 잘못 썼다. 운동 제1 법칙이라고. 운동 제2 법칙. 운동 제3법칙이 있는데 자, 얘들이 어떤 하나의 식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야. 하나의 식. 앞에서 내가 얘기해 준 거 있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죠? 맞죠? 여기서 운동 제1법칙은 뭐냐 하면 이 알짜 힘이 0인 경우야. 운동 제2법칙은 뭐냐 하면 알짜 힘이 0이 아닌 경우야. 운동 제3법칙은요, 이거하고 별개의 이야기야. 힘은 쌍으로 존재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더 설명해 주고요. 자, 운동 제1법칙은 알짜 힘이 0일 때야. 그러면 질량이 0이 될 수가 없으므로 A가 0이 된다. 그죠? 속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자,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라고 한다면 이 물체에 힘을 주지 않으면 알짜힘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계속 정지한다는 얘기죠. 자, 운동 상태라고 한다면 움직이고 있다면 속도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 어떤 운동해야 되죠?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래서 원래의 자기 상태를 계속 정지했는데 계속 정지, 운동 상태인데 계속 운동 상태, 그죠?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관성이 난다는 거예요. 관성. 그래서 운동 제1법칙은 애명이 뭐다? 관성의 법칙이야.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자, 그럼 이제 관성의 법칙, 여러분 책을 한번 보면 몇 쪽이냐? 28쪽이야. 자, 28쪽에 보면 관성에 의해서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부릉 가면 어떻게 돼? 뒤로 발라당 넘어지죠. 또는 이런 어떤 옷에 실이 있는데 요거를 끊으려고 살짝 당기면 계속 나오죠. 어떻게?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하죠. 그리고 손은 알 거야. 담배 쟤 어떻게 털어요? 이렇게 털죠. 이것도 관성이야. 끊었어?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왜 마술한답시고 저기 어떤 유리컵 위에 종이 얹어놓고 그게 동전을 넣고 종이를 탁 치면 턱 떨어지는 거. 또는 왜 그런 거 있죠. 그런 놀이 있잖아. 왜 책상 위에 테이블로 딱 해놓고 테이블 위에 어떤 컵 하나 올려놓고 그걸 순간적으로 테이블보 빼기. 그죠? 테이블보 뺄 때 위에 있는 컵이 가벼울수록 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유리컵으로 됐으면 쉽게 할 수 있고요. 종이컵으로 쉽게 못해요. 그거를. 무거울수록 관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이거 한번 보자고요.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요. 자,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 차가 브릉 하고 갑자기 앞으로 가속등도 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가속등도입니다. 여러분 버스 탔을 때요, 차가 등속을 할 때는 이거 손잡이 안 잡으면 되죠. 안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갑자기 브릉 하고 앞으로 갈 때나 또는 멈출 때, 끽 쓸 때, 속도 변했을 때 사람이 흔들리죠. 그죠? 그거 바로 그거. 그럼 이 사람의 원래 위치가 어디게? 여기야. 근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여기 있어.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 위치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 거야. 그럼 쪽팔리죠. 이거를 과학자들이 풀어주는 거야. 쪽팔릴 거 하나도 없어. 다리에 힘 없는 거 관계없어. 누군가 너를 힘으로 밀었던 거야. 해서 그렇게 민 힘을 뭘 한다?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관성력은 질량의 비례 그리고 속도, 요 가속도의 비례야. 그리고 반대 방향이야.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부끄러워할 거 없다고요. 너를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이쪽으로 밀어버릴 거야. 그래서 넘어진 거야. 오케이? 이거. 그러면 이 현상이 꼭 이렇게 버스만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여러분 타고 올라올 때 어땠어요? 이거 건물 너무 좋아졌어, 그죠? 엘리베이터 바꾸니까 앞에 막 왠지 막 저기 백화집 이러던 느낌, 음악도 나오고, 그죠? 틀어주려면 좋은 음악 좀 틀어주지, 그죠? 어쨌든 올라올 때 어때요? 탁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는 갑자기 내 몸이 묵직한 느낌,
그런데 오다가 탁 정지할 때는 갑자기 공중에 붕 뜬 느낌. 그죠? 네, 이것은 바로 관성하고 관계 있어요. 왜? 속도 변화가 있는 곳은 관성력이 무조건 반대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체중계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의 질량이 m이야. 그러면 무게가 얼마? mg죠. 아까 mg. a 대신 뭐 한다고요? g값 곱한다 그랬어요. 중력이니까. 근데 갑자기 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이렇게 갑자기 탁 올라가요. 관성력 어디로 향한다고요? 아래쪽으로 향한다고요. 그러면 이 저울에 이 힘이 작용한다고요. 그 값은 ma야. 그러면 이 체중계의 무게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mg 더하기 ma가 된다고요. 어때요? 내 몸무게가 무거워진 느낌입니다. 맞죠?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올라가다가 멈추는 케이스야. 자, 멈추는 케이스. 똑같이 지금 이 사람이 있습니다. 멈추는 케이스. 그러면 가속도가 아래쪽 방향이야. 오케이? 내려가거나 또는 위로 올라가다가 정지하는 경우야. 이때는 이 사람의 무게는 똑같이 mg인데 관성력이 어디로 작용한다? 반대로 작용하죠. 관성력은 이쪽으로 작용해요. 그럼 이 사람의 무게는 어떻게 되죠? mg 마이너스 ma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에서 빠진 느낌, 가벼워진 느낌이 된다고요. 그죠? 여기 있어요. 얘가 툭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큰일 났죠? 네. 이때 엘리베이터는 자유낙하를 합니다. 중력 가속도로. 그러면 관성력은 어떻게 돼요? mg가 되겠죠? 맞죠? 그럼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무게 빼기 관성력 mg 하니까 얼마가 돼요? 0이 되잖아. 이게 뭐야? 무중력. 사람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 그 상태가 된다. 이게 다 관성의 법칙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제2법칙은 뭐냐? 지운다. 자, 운동 제2법칙은 알짜임이 존재할 경우야. 그러면 당연히 질량이 0이 아니므로 당연히 A 값도 0이 아니겠죠? 가속도 운동한다고요. 그때요, 이 힘이요, 일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도 일정한 값이야. 이 일정할 때를 우리는 뭐라죠? 등 가속도라고 그러는 거야. 가속도가 일정하다. 쉽게 말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폭이 어떻게? 일정하게 늘어난다. 이 뜻이야. 그럼 이게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속도가 계속 많이 빨라지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다? 2m/s죠. 2씩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2, 3, 4 이렇게 늘면 그때는 일정한 게 아니야. 오케이? 그때는 힘도 뭐야? 일정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야. 계속 힘도 변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예. F는 m의 공식이 있어요. 자, 힘이 어떤 물체가 1kg짜리 물체인데요. 10N이라는 힘이 작용했어요.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가 돼? 10이 되죠. 자, 이번에 20N의 힘을 줬어요. 1kg 물체야.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돼? 20이 되죠. 이게 무슨 뜻이야? 얘가 일정할 때 힘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비례. 힘이 2배가 되니까 가속도도 2배가 된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 요렇게 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F는 M에서 이번에는 힘이 똑같아. 10N. 근데 한 물체는
2kg이고 한 물체는 5kg이야.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가 돼요? 얘는 5가 되고 얘는 2가 되죠. 그죠? 네, 이때 요 놈이 일정할 때 이 둘이 관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커졌더니 작아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F와 A의 관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M과 A의 관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 되죠. 이렇게 그래프로 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중학생들이 나오는 문제고요. 이제 우리는 이 F의 ML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야? 운동 법칙을 다 안 다음에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세 번째 때문에 이 세 번째를 알아야 이게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을 풀 수가 있거든요. 이거하고요. 이 법칙은요. 별거 없어요. 그냥 F는 MA 이거 외우면 돼요. 그냥. 근데 3법칙을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다 그런 형태야.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문제 유형도 시간 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건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운동 제밥석 제3법칙은요.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힘이 있는데 뭐다? 힘이 항상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내가 이 벽을 딱 때렸습니다. 이 벽을 딱 때리면 얘가 맞았죠? 그럼 얘가 울어야 돼요. 내가 때렸잖아? 근데 내 손이 더 아파요. 왜요? 작용, 반작용. 내가 힘을 주면 얘도 나한테 똑같은 힘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수업할 때 늘 얘기해. 어떤 누가 너를 뺨을 때렸다.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왜? 물리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거야. 너 때렸냐? 때렸죠? 니도 아프지? 이거야. 근데 기분이 좀 안 좋죠. 그죠?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힘이 전달돼요. 그래서 때린 사람도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단지 기분상. 그리고 걔는 세포가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는 쪽으로 때리면 나는 통증 있는 데를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픔을 더 느끼는 거죠. 그죠? 하지만 힘 관점은 똑같은 거. 예. 자, 그러면 이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야 되거든요.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하고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란 알짜임이 0인데요. 이게 왜 하느냐? 힘의 평형이요. 운동 제3법칙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고요. 이것도 운동 제3법칙인가? 아니야. 힘의 평형은요. 3법칙이 아니야. 그런데 너무 흡사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고 어떤 관계가 작용 반작용인가 어떤 관계가 힘의 평형 관계인지를 찾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여기 달이 있어요. 지구와 달 사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달은 지구를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냥. 그런데 항상 달은 지구를 돌고 있어요. 왜요? 가는데 뭐 한다? 너 어디가? 일로 와. 끌고 가는 거야. 바로 지구 쪽으로 끌는 단계는 난류 인력이 작용한다고. 모든 만물에는 질량 있는 물질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를 당기는 힘을 F1이라고 하면 달도 마찬가지야. 지구를 당기는데 그 힘이 똑같이 F1이야. 근데 여기서는 2라고 할게요. 이 두 개의 크기는 뭐야? 똑같아요. 그리고 방향이 반대야. 그런데 왜 달은요 지구질이라고 왜 지구는 가만히 있죠? 그죠? 바로 이건 뭐다? 질량 차이 때문에 그래요. 질량 차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강호동하고 엄청
작은 꼬마 아이가 얼음판 위에서 있는데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강호동을 세게 힘을 빡 줬어요. 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분명히 애가 밀었잖아. 근데 애가 더 뒤로 더 많이 밀려나요. 왜요? 둘이 받는 힘은 똑같은데, 작용반이 똑같은데 강호동은 질량이 크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작고, 어린아이는 질량이 작도 가속도가 큰 거야. 그게 샥 똑같은 시간 동안 뭐야? 얘는 조금 움직이고 얘는 많이 움직이는 거야. 둘이가 받는 힘은 똑같아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힘을 줬다 하더라도 둘이 받는 힘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마이너스 F1이란 뭐다? 지구가 누구를? 달을 당기는 힘. 그 다음 F2는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운동 제3법칙을 쉽게 찾는 방법. 자,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렇게 된 힘은 무조건 작용, 반작용 관계다. 주어와 뭐가? 목적어 바뀐 힘은 무슨 관계라고요? 작용, 반작용이야. 자, 그럼 선우야, F1이 작용이야, F2가 작용이야? 기준 없어요. 없어. 내가 미리 말했어. 너 딴딴 소리 할까봐. 잘 봐. 이거야. 이 F1을 작용하면 그 반작용이 얘가 되고요. F2를 작용이라 하면 F1이 반작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뭐다? 그냥 둘이 관계에 있는 거지. 누가 작용, 누가 반작용 그런 의미는 없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힘의 평균이 왜 나오느냐? 이 얘기죠. 삼법칙하고 너무 흡사하다고. 근데 학생들이 요거를 실수로 까먹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인데, 자, 요거는 내가 학생들은 제일 많이 하는 얘가 바로 줄다리기야. A가 있고, 자, B가 있고, 이 가운데에 리본이 딱 달려 있고, 준비 땅 했는데 막 처음에는 둘 다 막 팽팽합니다. 그죠? 그럼 이 리본이 움직임이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얘가 당기는 힘 FA, 얘가 당기는 힘 FB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똑같죠 지금 얘랑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너무 똑같아요. 이거 작용 반작용을 하면 안 된다고. 왜? 지금부터 얘는 멈춰있죠 지금. 팽팽하니까 정지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말로 써보자고요. FA는 도대체 뭘까요? A가 무엇을 당길까요? 줄을 당긴다? B를 당긴다? 누구를 당길까요? 줄을 당깁니다. 그 이유는 B라는 사람이 줄을 놔버리면 A는 계속 줄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줄을 당기는 힘입니다. 그럼 FB는 B가 줄을 당기는 힘이야. 이런 관계는 바로 힘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이면 R자의 힘이 0인 힘의 평형 관계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찾느냐? 목적어 같으면 A가 누구를 당긴다? 줄을 당기죠. B가 줄을 당기죠. 이런 관계는요, 운동 제3법칙이 아니고 뭐라고요? 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힘의 평형은 워낙 흡사해서 작용 반작용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절대 아니다. 무조건 저렇게 찾는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알고 있거든요.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게? 얄미운 샌들을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말로 풀면요 다 찾거든요. 아, 지어 먹자. 아싸, 요거 그죠? 예 이렇게 하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죠? 얄미운 샌들이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딱 두 개를 이렇게 안 써줘요. 두 개, 딱 두 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중력이야. 그냥 이렇게 써요. A의 중력 이렇게 써요.
이 말로 풀어야 돼. 그러면 중요한 게 뭐야? 지구가 뭐 A 물체든 B 물체든 상관없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그죠? 이렇게 풀고 나면 이제 주어 목적 생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제일 개념이 어려운 게 바로 이거야. 수직항력, 저항력이라는 뜻이야. 수직항력. 자, 이게 뭐냐? 이겁니다. 얘가요. 아, 이거 부수지면 안 되는데. 몰라? 부수지는 거지. 그지? 자, 얘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런데 얘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놓으면. 멈췄죠? 이거 왜 멈췄냐고요?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힘 받고 중력 받고 계속 내려가는데 왜 안 내려가요? 그죠?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힘 받는 거 보면 얘 힘 받았잖아 밑으로. 근데 왜 밑으로 계속 안 내려가고 얘 정지해 있어? 아, 어려우니까 하나 만들어내자. 뭐야? 이 테이블이요. 내가 엉덩이를 안고 있는데요. 얘가 나한테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작아요. 그러면 진짜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앉으면 엉덩이 아프죠? 얘가 계속 나 때리잖아. 그죠? 근데 때리는 게 아니고 뭐야? 가상의 힘이야. 과학자들이 이런 어떤 개념적인 걸 다 정리하니까 이거 맞춰야 되잖아.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 그죠? 이거 안 맞잖아. 지금 이거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왜 얘는 안 내려가 계속. 그죠? 그래서 가상의 힘을 만들어낸 거야. 바로 뭐야? 수직항력. 자, 바로 이거는 뭐 지면이든 아니면 책상이든 어떤 면이 뭐한다?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다? 목적어 또는 주어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작용 반전 관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